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어샴푸사에서 제공하는 스냅 11 버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화면을 녹화할 수 있고 다양한 캡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캡처한 다음 포토샵이나 기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내 기능을 활용하면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어샴푸사에서 제공하는 스냅 프로그램은 현재 최신 버전은 12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스냅 10과 스냅 11 버전은 경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냅 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지만 스냅 11은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첨부한 링크를 눌러 경품 페이지로 이동하면 이메일을 입력하는 메뉴를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을 입력하지 않고 일회용 이메일을 입력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정식 버전 키 요청을 클릭을 하면 메일을 확인하라고 하죠. 입력한 이메일로 이동을 해보면 메일이 하나 온 걸 볼 수 있고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프로필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름 부분은 굳이 본명을 입력하지 않고 영문으로 대충 막 입력하셔도 됩니다. 나라 선택도 그냥 선택할 필요 없고 하단에 있는 생년월일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계속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이센스 키를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첨부한 링크를 눌러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하는 과정도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동의하기를 누른 다음에 구성 요소 설치 부분에 보면 윈도우 시작과 함께 프로그램 실행 항목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크 해제를 하고 진행하는 걸 권합니다. 다음을 누르면 설치가 금방 끝나고요. 완료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시험판 버전 기간을 알려주는데 우측 하단에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라이선스 키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앞서 제공받았던 라이선스 키를 그대로 카피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지금 활성화를 누릅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끝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기를 클릭을 하면 최신 버전이 12 버전 광고 창이 뜨는데 그냥 닫아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튜토리얼이 나타납니다. 이게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일 수 있는데요. 각각의 메뉴를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튜토리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매번 실행할 때마다 튜토리얼이 나타나는 게 번거로운 분들은 이 좌측 하단에 있는 다음에도 이 도움말 창 표시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체크 해제를 한 다음에 닫기를 누릅니다. 실행된 프로그램을 보면 상단에 메뉴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려진 상태지만 드랍다운 목록을 펼치면 이렇게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보면 동영상 캡처 메뉴부터 스크롤, 창 크기, 자유 그리기, 웹사이트 캡처가 있는데 이 기능도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편해요. 동영상 녹화는 가능하지만 캡처 부분에 좀 더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급 메뉴 드랍다운 목록을 펼치면 다중창 캡처가 가능한데 동시에 여러가지 배열을 해서 캡처를 할 수 있고 시간 지연 캡처라는 거는 딜레이 설정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캡처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텍스트 캡처, OCR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 캡처를 누르면 튜토리얼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비디오 캡처에 관련된 안내를 볼 수 있고요.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보면 단일창 바탕화면, 기본 모니터, 사각형 영역 선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단일창을 선택을 하면 고정 영역 부분에 흔히 커스텀 영역 지정이라고 하는 그 창 크기 지정하는 게 선택을 못 합니다. 고정 영역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드랍다운 목록에서 비율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한 다음에 창 크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캡처 프로그램과 다른 부분이라면 이 하단에 있는 너비, 높이, 크기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 체크를 하면 드랍다운 목록에서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건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디오 구성은 별도의 코덱을 원하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FPS, 비트레이트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품질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구성은 스피커 녹음, 마이크 녹음, 동시에 녹음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땐 살짝 좀 어딘가 좀 약간 어설프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작을 누르면 커스텀 영역에서 사이즈 선택했던 부분이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하단에 있는 옵션을 살펴보면 캡처 시작이 있고 중단, 중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시간 설정 가능하고 자동 중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어기 최소화를 누르면 바탕화면 시스템 트레이로 이동이 되고요. 우측에 보면 마우스 커서 표시, 누른키 표시, 효과, 워터마크, 마커라든지 화살표를 그릴 수 있는데
플러스 부분을 누르면 구성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에서 커서 효과, 그리고 좌클릭, 우클릭, 효과, 단축키, 워터마크 옵션, 위치 선택, 그리고 투명도 조절 이렇게 있고요. 특이한 부분이라면 비디오 효과 사용 부분에 모자이크라든지 스케치 뭐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웹캠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커서 효과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여러가지 커서 아이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약간 좀 다르죠. 그리고 이미지를 보면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이쁩니다.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이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클릭도 마찬가지고요.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선택하는 거 가능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커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구성을 누르면 마커 색상 여기에서 굵게 얇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메뉴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마커 사용, 단축키 컨트롤 1번을 누르거나 이 패널에서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중지를 하려면 컨트롤 1, 단축키를 눌러서 이렇게 체크 해제를 한 다음에 지울 때는 X, 전체 지울 때는 이 마이너스를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화살표 그리기에 체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넣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녹화하면서 특정 부분에 마커를 입력하거나 화살표를 그릴 때 사용하시면 괜찮겠죠? 이렇게 녹화를 한 다음에 녹화 중지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편집 메뉴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지정했던 창 크기가 제가 작게 설정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좌측에 보면 많은 도구가 있죠. 우측에 보면 비디오 유지는 저장하는 기능이고요. 하단에 있는 거부 삭제는 말 그대로 삭제, 메일로 보내기, 웹메일 보내기, 복사본을 클라우드에 별도로 저장할 수 있고 다른 위치로 내보내기가 있고요. 해당 메뉴를 누르면 저장 경로를 별도로 지정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비디오 설정을 누르면 캡처한 이 이름 바꾸기 있고 실행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내 컴퓨터 또는 내 PC로 이동한 다음에 사진 폴더로 이동하면 어샴푸 스냅 11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영상 파일로 저장한 파일이 여기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기타 메뉴를 살펴보자면 캡처 부분이 있고요. 설정 메뉴를 누르면 여기에서 스킨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단축키 설정 여기에서 직접 가능하고요. 한글화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한 번씩 클릭하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캡처 메뉴는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찰칵 소리와 함께 이렇게 편집 메뉴가 열립니다. 앞서 영상과는 다르게 화면을 캡처했을 때 도구가 굉장히 많죠.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아서 좋긴 좋은데 너무 과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을 보면 모자이크, 자르기, 블러 처리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자르기를 누르면 이 부분만 남게 되고요. 지정한 영역에 모자이크를 주고 싶다면 픽셀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가 됩니다. 크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요. 흐림, 선명하게 뭐 여러가지 옵션을 그냥 선택만 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화면이라든지 모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림 펜을 누르면 여기에서도 마우스 드래그로 블러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번호 단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번호가 상당히 좀 아기자기하고 이쁘죠?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상당히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확대 단추라는 메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선택을 할 수 있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 기능도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영역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우측에 마찬가지로 저장 옵션이 있고, 저장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컴퓨터 사진 폴더로 이동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닫기를 누르면 저장할 건지 다시 한번 묻는 창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크롬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 캡처가 있죠.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단에 왼쪽 단추 캡처 시작 메뉴가 있고, 오른쪽 단추 클릭하면 취소라는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전체 웹페이지를 한 번에 캡처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분은 이 텍스트 캡처 OCR 이 기능을 누르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해당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서 번역하고 싶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캡처와 마찬가지로 좌클릭을 한번 쫙 하면
찰칵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영역에 대한 텍스트만 이렇게 추출이 돼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저장한 이미지는 별도의 OCR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이나 기타 문서 파일로 변환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캡처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소개한 어샴푸사에서 제공하는 스냅 11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